자, 얼마 전 영상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가 이제 평생 유예라는 조항이 사라지고 뭐 요건만 맞으면 연속해서 뭐 무제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올려드렸었죠. 바로 이제 요건데 이렇게 비과세 받으면 평생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았어요. 조회수도 높고. 그런데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전체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가 여러 번 횟수가 되는데 이게 전체가 되냐 아니면 부분이 되냐. 뭐 어디 보니까 댓글도 보면 막 본인들끼리 막 싸우고 계시고 이거를 이제 헷갈리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영상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쉽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과거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 2019년 2월 그 당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 원래 가능했던 거를 평생 유예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평생 유예 바꿨던 거를 이번 이제 시행령 개정안으로 그냥 삭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2월 중에 지금 아직 안 됐어, 삭제는. 그래서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를 다 알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7년, 2018년. 그때 제가 그때 세금 강의하면서 이걸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비과세를 받을 거라고 저는 강의를 했었어요. 강남역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지. 그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재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제가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택을 매각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합리화하겠다. 이럴 때는 합리화가 맞아, 진짜. 보통 기존에 합리화는 뭐 다 세부담 올리는 거였는데 참고로 이게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택 양도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완화하겠다.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생애 1회로 제한을 했었어요. 생애 1회로 제한을 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림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내가 A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C하고 D가 있습니다. 현재 3주택입니다. 잠깐 B는 잊어주세요. 자, 그러면 내가 A하고 C하고 D 3주택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우리가 1주택 비과세 특례라든지 일시적 주택 비과세 특례 이런 특례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155조 20항에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건 뭐냐?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조정, 비조정 불문합니다. 무조건 거주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토호제인데 해야 되나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분상제인데 해야 되나요? 상관없다. 무조건 거주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A주택을 양도할 때 등록한 C와 D, 이제 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요건을 다 갖췄다고 가정을 하면 C와 D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A가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그 주택임대사업자 이 사람이 A에서 B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B주택을 또 매각할 때 C하고 D가 걸리잖아요. C하고 D가 걸리니까 또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서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평생 유예로 제한을 받았다가 이제 앞으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평생 유예라는 딱지가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얘도 비과세가 가능하죠. 맞죠?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B에서 2년 거주하셔야 됩니다. 2년 거주 안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자, 그럼 얘를 2년 거주를 했어. 그리고 얘를 매각을 했어. 그럼 요건을 갖췄으니까 C와 D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 오른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돼요. 즉 직전 거주주택 A를 매각을 하고 그 이후에 취득한 B에 대해서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고. 그런데 A와 B는 같이 있었던 기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겹치질 않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5억이 올랐어. B가 3억이 올랐어. 8억. 비과세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이사를 가냐? 새로운 신규 주택을 사서 이사 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있었던 등록 임대주택으로 C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뭐 여기 내가 좀 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를 내가 좀 활용을 해야 된다든지 비과세를 받고 싶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럼 내가 C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원리는. C에서 내가 2년 거주를 해요. 역시 조정, 비조정 불문합니다. 그리고 내가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등록했던 D가 요건 갖췄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C가 비과세가 돼요. 단 직전 거주주택 이후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니까? 그러면 직전 거주주택이 B잖아. 요 이후에 오른 금액이 어디예요? 요 파란색이겠지. 이 부분. 요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된다고요. 그럼 노란색은 과세 돼, 안 돼? 과세 되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왜? 노란색 부분은 이미 A와 B에 대해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니까 혜택을 보지 않았냐, 이거죠. 너무 이렇게까지 다 해줘버리면 너무 과하잖아. 합리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이해되죠? 이건 원래부터였어, 원래부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자, 마지막은 D로 갑니다. 새로운 주택을 안 사고. 자, D로 가요. 자, D로 갔는데 얘는 이제 1주택 비과세죠. 왜? 등록 임대주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주택 비과세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 비조정이면 보유만 하면 돼. 근데 조정이면 거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밑에 거주란 말을 안 달았어요. 자, 취득 당시 비조정이라서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된다고 하자. 그럼 얘는 거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1주택 비과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오리지널이라고 할까요? 원래 알고 있던 그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야. 그렇지만 직전 거주주택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도한 혜택은 안 되니까 노란색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겠죠. 그럼 노란색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올랐어. 기간은 되게 긴데. 근데 내가 파란색 구간이 한 5억이 올랐어. 그럼 나는 땡큐지.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D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리고 C 직전 거주주택 매각했을 때 기준시가, 그리고 D주택 매각하는 요 기준시가, 요 기준시가 3개를 가지고 안분 계산해요. 딱 들어보니까 계산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우리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맡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 영상에서 버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또 갖고 왔다, 내가. 자, 그러면 전체 비과세 여러 번 가능하냐?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단 조건 맞아야 돼요. 잘 보세요. A, 똑같습니다. 내가 X하고 Y 임대주택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A가 있어. 그럼 내가 A에서 2년 거주를 했어. 그러면 A 2년 거주주택을 매각할 때 X, Y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되겠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요? X, Y가 아니라 B로 가요. 그럼 B에서 또 2년 거주하면 B를 거주주택을 매각할 때 X, Y가 사라지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직전 거주주택을 양도한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A하고 B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비과세 되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B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 이거 오타. 미안합니다. 오타. C로 가죠. 또 C에서 거주를 하고 얘를 매각을 하면 X, Y가 사라지잖아요. 거주 안 하면 안 사라져요. 자, 그러면은 C에 대해서도 비과세 돼야 안 돼? 되죠. 그런데 전체 비과세는 아니고 직전 거주택 이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잖아. 근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 비과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A, B, C, D, E, F, G 무한 비과세 가능해요. 그리고 A 전체 비과세, B도 전체 비과세, C 전체 비과세. 왜? 겹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X 털고 Y 털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만 비과세가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내가 거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이 등록 임대주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체 비과세는 안 돼.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요 노란색 부분이 정말 조금 올랐어. 하느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요 파란색은 단기간인데 급등을 했어. 그거는 이제 운 좋게 비과세를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 방법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자, 왜 그래요? 잘 봐요. 내가 A, B과세 받았죠. 그리고 B를 사죠. B를 사는 순간 나는 주택수가 몇 개야? 세대 기준으로. 1개 해요? 3개 해요? 3개지. 왜 또 하나라 그래? 내가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했다고 해서 취득세 주택수 빠지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나는 B를 사는 순간 최소 몇 프로야? 8% 내야 돼. 조정이면 12% 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전략적으로 8% 콜. 8% 내고 난 비과세 받는다. 그리고 X하고 Y는 끝까지 가져간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막 성수 한남이야. 끝내주지. 그럼 내가 들고 가는 거죠. 8% 내더라도. 맞죠? 그리고 성수 한남이야. 그래서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C, 뭐 마포나 강동 적당한 거 사는 거예요. 그리고 2년 거주를 또 해. 비과세 받아. 전체 비과세 다 준다니까. 단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어.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록 임대주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체 비과세는 안 돼. 왜? 얘가 있어야 거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죠. 취득세를 좀 피하면서 전체 비과세를 여러 번 받고 싶다. 그러면 등록 임대주택이 하나 정도라면 해볼 만하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등록 임대주택이 하나만 있어. A 거주택 비과세를 받았어. 그리고 B를 샀어. B를 샀는데 얘가 그러면 Y가 있으니까 몇 번째 주택이 되는 거죠? 2번이 되죠. 2번인데 비조정을 샀어. 마포, 강동, 성동 이런 데를 샀어.
취득세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자, C를 또 샀어요. 비조정을 샀어. Y가 있지만 얘는 두 번째니까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 취득세 중과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리고 비과세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비과세 할 수 있어 없어? 하죠. 전체 비과세 돼 안 돼? 되죠. 취득세 중과도 좀 피할 수 있어 없어? 피할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Y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재개발이다. 포괄영수도로 하면 살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팔았는데 요 노란색 구간이 한 10억이 올랐다. 파란색 구간이 예를 들어서 운이 좋게 한 20억이 올랐다. 그럼 나는 10억은 과세하고 20억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해피하게 잘 케이스 됐을 때 이야기고, 만약에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 구간이 한 20억이 오르고 파란색 구간이 꼴랑 5억이 올랐어. 그럼 난 20억 날려야 되는 거지. 날린다기보다는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앞으로 똘똘하게 될 재개발 물건을 딱 임대주로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시가 6억 이하짜리로. 그런 걸 잘 찾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갈아타면서 2년 거주해서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새롭게 생긴 내용이 아니에요. 제 강의를 2017년, 2018년에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건지를 그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 제가 용인 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주택이 거의 다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때 설명을 했냐면, 용인 수지에서 2년 거주를 하고 저는 분당으로 갈 겁니다. 그럼 용인 수지 비과세 되겠죠? 거주했으니까. 등록 임대주택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비과세 되죠? 그리고 분당에서 다시 2년 거주를 해요. 그리고 2년 거주하고 채우고 나면 옆에 이제 판교로 가는 거야. 더 좋은 데로. 그래서 얘 또 비과세 받는 거예요. 판교를 살 때 그때는 취득세 중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과세 1에서 3% 내고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상급지 옮겨가면서 강남으로 가겠다, 이렇게 제가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 다 등록을 했었고. 그런데 웬걸 2019년에 갑자기 이걸 평생 1위로 막아버리고 2020년 8월 달에는 취득세 중과를 넣어버린 거죠. 얼마나 짜증이 났던지 내가 그때. 그러니까 저는 다 해봤어요. 이거를 다. 그런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걸 잘 안다. 여러 번 가능하다. 이론상 전체 비과세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은 취득세 중과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애한테 진짜 그랬어요. 우리는 이사를 자주 갈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적응을 해야 된다. 2년마다 가야 된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면서 현실적으로 그 방법이 막히고, 저도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말처럼 그렇게 이사를 자주 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이사를 자주 다녔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이제 정착해서 이제 갖고 있는 물건 계속 투자하고 자산 이렇게 포트폴리오 바꿔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해서 주택은 그냥 개인 명의로는 좋은 거 그냥 한두 개로만 집중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법인으로 해서 이제 비주거용 건물, 상가, 사무실, 뭐 건물 이런 쪽으로 갈 포트폴리오를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택 비과세 평생 1회 횟수가 제한되는 거는 이제 원래대로 그냥 가는 거고요.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좀 정상화가 돼서 기본적인 내용에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금이라는 게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좀 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거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질문이 오고, 그래서 제가 좀 자료로 다시 만들고 설명드렸으니까 보시면서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런 사람 부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정말 좋아질 곳에 재개발 물건 하나 등록을 했어. 가지고 있어. 10년 가져가는 거지 뭐. 그리고 애도 다 키웠어. 상관없어. 이제 나 거주하면 이사 다니면 돼. 그럼 이게 계속 갈아타게 하면서 비과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안 들어가요. 물론 서울 지역이 이제 강남, 상구, 용산만 조정인데 다른 비조정도 조정으로 묶여버리면 그때는 이제 8% 정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참 가장 나쁜 지금 악법 중에 악법이 취득세 중과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으로 가고 있어요.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빨리 그게 좀 정상화가 됐으면, 합리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